예, 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번 DVD의 주 내용이 로 수식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제어하는 키네매틱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기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자, 로를 구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Generative Safe Design, 그러니까 GSD, 공면 설계하는 워크벤치에서의 로라고 하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이 로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키네매틱이 구성되는지를 공부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로라는 게 뭔지 그거부터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가 뭐냐? 예,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실제 예제를 한번 열어보시죠. 이 GSD 로 파일을 열어보시면요. 아니면 탐색기에서 열기 하셔가지고 DVD 안에 보시면요. 이 로가 있을 겁니다. 안에 가시면 GSD 로 열기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봐서는 뭐 특별하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해보시다 보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분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 환경 설정을 설명드리면서 툴의 옵션이죠. 혹시나 파라미터에서 스케일을 다르게 제가 설정해 놓지 않았나 좀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스탠다드 스케일로 맞춰놓고 파일을 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모델링을 할 때 스탠다드 스케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스케일로 맞춰놓고 그렇죠 카티아를 켜면 그렇죠 스탠다드 스케일에서 만든 파일은 라지 스케일에서 다른 스케일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스탠다드 스케일로 맞춰놓고 파일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참 안 열려가지고 왜 그런가 싶었더니만 예, 옵션이 설명하면서 엉뚱하게 맞춰져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죠. 세이프해 보시면 GSD가 있죠. 보시면 여기 로 함수가 있을 겁니다. 로를 구현하는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로가 뭐냐 이런 얘기죠. 파트로 들어오겠습니다. 파일 이름은요 GSD 로 뭐 테스트라고 하죠. 먼저요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원점에다가 포인트 하나 그려보죠. 될 수 있으면 스케치보다는 예, 이 와이어프레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에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포인트 디렉션 하죠. 포인트 잡고 이 평면 잡고요. 길이는 한 15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수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서클 센터 레이더스를 해보겠습니다. 센터 커브 잡으시고요. 레이더스 20 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반경이 20짜리인 원이 그려지는 거죠. 원통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직선이든 뭐 커브든 어떤 파이프 영상을 만들 때는 아주 쉽게 이렇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GSD에 보시면 특정 아이콘을 찾아보시면 아이콘에 보시면 반드시 로라는 기능이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수입 여기도 있지만요. 네, 수입해 볼까요? 여기도 있고 대부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 있죠? 수입 아이콘에는 코닉 수입에도 로가 있습니다. 또는 뭐 패러렐 커브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로가 있죠. 찾아보시면 로가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로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3개는 카티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컨스턴스, 리니어, yes 타입인데 컨스턴스라는 것은 이 반경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시작과 끝까지 항상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리니어는 뭘까요? 틀립니다. 처음에는 5로 하고요. 그 다음에 20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가 x좌표 파라미터 있죠. 0부터 1. 다시 말하면 이 센터 커브의 시작점이 0이라고 생각하시고 끝나는 지점이 1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0일 때는 당연히 반경이 얼마라는 얘기죠? 스타트 5가 되는 겁니다. 끝나는 지점에서의 반경은 얼마라는 얘기죠? 예, 2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5에서 20으로 반경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변화의 어떤 방식이 1차 방정식. 클로즈 프리뷰 하시면 옆면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정면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1차 방정식으로 직선 방정식 형태로 이 외형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뭐랄까요 변이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x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변이량을 y축이라고 했을 때
이 y축, 그러니까 변이량을 결정하는 일종의 내부적인 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어는 직선식이고요. 물론 이걸 반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인버스로 하시면 되겠고요. 인버스로 하면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다시 한번요. 이번에는 S타입을 보겠습니다. 반대로 할까요? 오버 DC까지 가는데 증가량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증가해서 서서히 감소하는 S타입이라는 얘기죠. 5부터 20까지 가는 건데, 클로즈 프리뷰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이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어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커브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커브를 우리가 수정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거 뭐 특별하게 드래그 한다고 해서 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라미터, 직선 길이, 전체 길이를 일로 봤을 때의 어떤 앰플리튜드, 다시 말하면 이 변이량, 고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x축하고의 거리값 있지 않습니까? 이 거리값이 각각 단면에서의 거리값이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어드밴스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 외형을 결정할 수 없을까? 이 변이량을, 앰플리튜드를 제어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어드밴스고요. 어드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뭐가 이 로우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걸 한번 공부해 보자는 얘기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그렇죠, NX라든지 예전에는 유니그래픽스 NX라고 그랬죠. 지금은 그냥 NX라고 그러는데, 그 지멘사의 NX 프레임을 쓰시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이 로 기능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컨스턴스라든지 코닉이라든지 리니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3D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면 이런 수식을 통해서 또는 스케치를 통해서 형상을 제어하는 기법을 우리가 심심찮게 바라보게 됩니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좀 구분하기 쉽게끔요, 저는 인서트 GS를 몇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커브를 담당할 그러니까 스케치 있죠. 레퍼런스 스케치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sult row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sult 결과들을 담겠습니다. surface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할까요? 센터 포인트는 습관적으로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찍고요, 00 지점에다가 하나만 센터 포인트를 위에 갖다 놓고 싶어요. 그러면 리오드 하셔가지고 센터 포인트를 파트 바디 밑에다가, 또는 파트 바디 위로 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선택 사항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양이랑 색깔을 좀 바꿔놓고 하겠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포지션도 스케치를 하죠. 먼저요, 요 면 잡겠습니다. HV 방향성은 H는 오른쪽, V는 위로 가게끔. 그렇죠? 설마 여기 배우시는 분이 이 포지션도 스케치 모르시지는 않겠죠? 설마요. 예. 자, 스케치 하나 그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직선 길이는요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100짜리 하나 그리죠.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럼 하나의 스케치가 그려진 겁니다. 하나의 스케치 안에 두 개를 그리시면 안 되고요, 각각 따로 그리셔야 됩니다. 다시 면 잡고 들어오셔가지고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각도는요 저는 45도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 있죠, 호리존탈 길이도 100으로 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밑에 길이하고 똑같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직 길이 있지 않습니까? 얘의 버티컬 길이는 똑같이 100입니다. 이게 에러 나니까 레퍼런스로 맞춰 놓죠. 자, 지금 따지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죠. 요 X 요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 길이가 되는 거죠. X축 역할을 하는 거. 여기에 지금 금방 그린 요 스케치가 변이랑 Y 값이 되는 거죠. 빠이 나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리절트 로를 워킹으로 하시고요, 여기다가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다 작업하신 다음에 끌어다가, 이거는 뭐 폴더 개념이죠. GSD는요 제너럴 이거
지오메트리컬 셋은 폴더 개념이니까 작업 순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것 뿐입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파트 바디에 쭉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자, 롤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면 레퍼런스가 있죠? 파워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레퍼런스는 X축에 해당하는 데는 선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 선을 X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피니션에다가는 Y축, 그러니까 롤을 정의하는, 그러니까 변이량을 나타내는 선을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로 따지면 뭐가 되겠죠?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부터 1까지 X 값이 변화될 때 Y 값은 0부터 100까지의 변이량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로가 하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뭘까요? 이 데피니션에 X 파라미터를 둔다. 그러니까 이거를 데피니션에 지정한 스케치 2를 이 부분을 X축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드래그 해보시면 결국 어디에 X축상 이게 X축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변이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걸 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걸 X축이라고 보면 되지 왜 굳이 이거를 사선을 X축이라고 볼까? 필요한 이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높이가 100이었으니까요 100가지 변인을 가지는데 스케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100이지만 나중에 적용할 때는 0부터 10까지의 변이량이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스케일을 0.1로 맞추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0.01로 맞추면 당연히 0부터 1까지의 변이량을 가지겠죠. 네,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요. 자, 0.1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1로 해 놓을까요? 예, 1로 하겠습니다. 탭 누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겁니다. 스케일도 중요하죠. 밑에 보시면 헤테로지니어스 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 단위와 변이량 단위를 재지정하는 개념입니다. 단위 설정하는 기능이 되겠어요. 요거 무심코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 넘어가시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메저 유닛이란 건 뭐냐면 밑에 요겁니다. 요거 X축 있지 않습니까? 100mm였죠. 그렇죠? 100mm를 1로 본 거죠. 근데 만약에 밀리미터로 하지 않고 이거를 센티미터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mm가 아니라 10c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미터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100mm가 1m가 되니까요. 1m 맞나요? 예. 예. 그렇게 되겠죠? 1로 되는 겁니다. 100mm 아니죠? 센티미터, 미터? 예, 헷갈립니다. 자, 아시겠죠? 기본적으로는 측정 단위입니다. 여기를 100mm로 해놨는데 요 100mm로 인식할 거냐 아니면 10cm로 인식할 거냐 1mm로 인식할 거냐 뭐 그런 식의 어떤 측정 단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측정할 툴의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옵션에서 파라미터에서 유닛에 보시면 여기 랭스 단위를 밀리미터로 해놓고 작업하니까 이 매저 유닛은 크게 바꿀 일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파라미터 잡고 얘 잡고 잡겠습니다. 밀리미터로 놔두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단위를 X축 단위를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요겁니다. 어플라이드 유닛이죠. 요건데요. 잡으십시오. 지금은 밀리미터로 100mm에 대해서 100mm만큼 여기 밀리미터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의미 아무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냥 100이라는 의미, 정수라는 의미입니다. 100, 그냥 100이에요. 어떤 단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뭐 비율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디그리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도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0도부터 100도. 만약에 라디안을 하면 100라디안이 되는 거고요. 그레이드로 하면 그레이드가 되는 거고요. 턴 하면 100턴, 100바퀴 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하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로우를 어디다 적용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밀리미터, 그러니까 길이 단위로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레이셔로 그냥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맞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각도 단위로 적용을 하고 싶다. 각도 수식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싶으면 디그리라든지 라디안으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레이드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뭐 항공기에서 폭탄을 투하할 때 뭐 폭탄 투하 궤적을 추적할 때 쓰는 단위라고 그럽니다. 저도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핏 한번 찾아봤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보는 단위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턴은 회전수를 결정할 때 쓰는 겁니다. 기타 뭐 그렇죠? 인치 퍼 푸시라든지 앵글 퍼센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자, 이런 단위는 저도 처음 보는 단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자, 일단은 밀리미터에 넌으로 해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무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값이 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만든 로우를 리절트 로우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리절트 서페이스에다가요, 면자가 들어오겠습니다. 뭐 여기다 스케치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요. 밑에다가요. 요거는 100mm로 하겠습니다. 자, 위에 얼마 떨어져 있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수입에서 서클 수입에서요, 센터 레이디어스 잡겠습니다. 센터 커브 잡으시고요. 됐죠? 여기 로우에 오셔가지고 어드밴스 맞추신 다음에 여기다가 뭘 정의하는 겁니까? 이 로우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0부터 얼마까지요? 100까지였던 변이량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오케이, 프리뷰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우리가 봤을 때 이 옆선 있죠? 이걸 X축이라고 했을 때 이 Y 변화량 값을 이 스케치를 통해서 제어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스케치를 이용해서 로우를 구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있는 것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거니까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스케일이 너무 크다. 이 반경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100이 되겠죠. 측정하는 아이콘이 어디 있을까요? 메저 툴이요. 마우스 오른쪽 메저, 여기 있나요? 이거 가지고 한번 이렇게 반위를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이더스가 100이죠. 근데 만약에 1호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죠. 스케일을 한번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 0.5 정도로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0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자, 이런 개념을 좀 접근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좀 다르게 해볼까요? 자, 다시요. 이 스케치만 보겠습니다. 이 면을 잡고 들어오죠. 그러면 저는 이게 0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가 20부터 해서 50까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스케치를 정의하시냐면 이 스케치를 잡으실 때요, 여기 점에서부터 약간 띄우시기 바랍니다. 띄우셔가지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점하고 이 거리 값을 저는 2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 값을 100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각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각도를 이번에는 한 30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좀 안 맞죠? 예. 자, 이게 이쯤 와야겠어요. 그러면 45도일 때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요 점 잡으시고요. 호리존탈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0으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예. 그럼 이 높이 값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측정을 해보시면 77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변이량이 20부터 77까지 가는 겁니다. 만약에 80까지 가고 싶으면 이 앵글 있지 않습니까? 앵글을 레퍼런스로 맞춰 놓으시고 이 부분을 다시 80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측정되는 지수지 실제 레퍼런스 지수라는 것은 측정용 지수입니다. 실제 효력을 미치는 지수는 아니란 얘기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로에다가요, X축은 원래 2선이었고요 Y축은 이거로 잡겠습니다. 변이량은. 자, 그러면 이렇게 80까지 가는 거죠. 20부터 80까지요. 스케일 1로 해볼까요? 오케이 하고 다시 한번 수입했어요. 로에서 금방 만들었던 로를, 물론 이거를 지우고 뭐 하기보다는 그냥 다시 찍으시면 됩니다. 로 2번 클로즈 프리뷰 하면 이렇게 변이량이 생성되는 거니까 형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반드시 길이가 같아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해볼까요? 워킹 하시고요. 여러가지 한번 해보는 거죠. 자, 1번하고 2번은 잠시 1번하고 세 번째 거는 하이드 해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게 1번이었죠? 쉬워하죠? 이걸 X축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가정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으면, 벗어나 있으면, 그렇죠? 자, 가상으로 선을 하나 그을까요? 이 점에서 여기 있을 때요, 이 점에서 여기까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치수 있지 않습니까? 치수를 한번 설정을 해보죠. 이 부분요.
여기를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저는 6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점 있죠? 잡으시고 코인선트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X축에 대해서 삐져나와 있는 부분은 과연 인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한번 이쪽도 맞춰보죠. 여기 값은 변이량이 얼마요? 80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냥 놔둘까요? 예.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렇게 이 X축하고 이렇게 딱 서로 공통되는 부분을 가지고 로가 구성될까요? 아니면 밖에 있는 삐져나온 부분까지도 같이 인식을 할까요? 자,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다시 리절트에 두시고요. X축, Y축 하면 어떻습니까? 삐져나온 부분은 그냥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무시가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것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하고 다시 한번 수입에다가 로 하셔가지고 3번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런 식의 변화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반경이 60입니다. 결국은 뭐죠? 예, 요 60이 되는 거죠. 스케일을 1로 했으니까요. 자, 그런 식의 로가 정의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항상 X축에 대해서 양의 값만 가지는 로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엄수 값을 가지는 로를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 로가 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나머지 부분 기능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설명 안 했던 로 기능이 더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